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계속해서 봄철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간의 물과 산, 나무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시간에는 봄절기에서 배우는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4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각 계절별로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구까지 6개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슬기와 지혜가 무엇이 있는가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기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표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봤을 때 봄철에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6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개 절기씩, 2월에 입춘과 우수, 3월에 경칩과 춘분, 4월에 청명과 고구 이렇게 6개 절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월은 이른 봄, 3월은 충춘, 가운데 절, 4월은 만춘, 늦은 봄, 늦봄 이렇게 해서 절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입하로부터 시작해서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6개가 있고, 가을의 경우 입추, 처서, 백로, 추분, 알로, 상강,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입춘이 내일이 입춘입니다. 대체적으로 매월의 첫 번째 절기는 4일부터 5일 사이,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20일부터 21일 사이 이렇게 2개씩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 절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춘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로 2월 4일 무렵을 얘기합니다. 오늘이 2월 3일이니까 내일이 입춘이 되겠습니다. 입춘이 다가오니까 오늘도 날씨가 매우 흐리긴 하지만 따뜻한 날씨입니다. 입춘이 되면 봄을 알리고 1년을 시작하는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 여러 가지 민속 행사도 열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입춘첩을 써서 대문이나 대들보, 천장에 붙이는 행사를 합니다. 저도 오늘 입춘첩을 써서 대문에 붙일 예정입니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만 아직 김장뚝이 끼칠 정도로 추위가 매섭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봄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입춘추위는 꾸어다 해서도 한다. 다시 말해서 입춘추위는 없다가도 빌려서 할 정도로 항상 입춘 무렵 정도 되면 춥다라는 의미가 되고, 입춘 무렵에는 봄 기운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쌀쌀하다, 겨울 기운이 왕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봄이 기운이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움직일 때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절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깨어날 준비를 하도록 시작을 알리는 시기여서 깨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도록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봄처녀가 멀리서 손가락 흔들며 오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냐의 모든 수목들도 겨울눈으로 겨울을 견디면서 새봄을 기다렸듯이 우리 자신들도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수라는 계절입니다. 우수는 보통 2월 19일부터 20일 무렵 이 되겠습니다. 우수란 말 자체가 빗물이라는 뜻으로 얼어붙은 강과 땅이 녹아내리고 동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만물이 봄을 맞을 준비라는 시기다. 이 시기도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대동강강 물이 풀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수를 시작하여 이 시기는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란 절기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면 우수는 겨우내 얼었던 물이 녹듯이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에 앞서 마음을 다 접는 시기다.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 벌써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계획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막 출발한 시기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지는 시기다.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 무렵에 장을 담궜는데 장맛을 제대로 내려면 급하게 서둘러도 안 되고 뚝심 있게 기다리고 또한 숙성을 해야만 깊고 진한 장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우수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실수를 되풀이지 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되 기다리고 숙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칩이 되겠습니다. 3월 달의 절기입니다. 경칩은 이제 완전히 봄을 느끼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시기로 3월 6일 무렵을 얘기합니다. 원래 경칩의 경자는 놀라다는 뜻이고 칩은 벌레를 나타냅니다. 벌레들이 놀라 깨어나는 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경칩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농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로 넘버대에 거름을 뿌리고 퇴비를 준비하고 밭을 갈아 감자 등의 일부 종목을 파종하기도 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칩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칩의 의미는 봄의 때를 알고 깨어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탄생이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을 견디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다면 경칩에는 만물이 생동하면서 동물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식물들은 움이 트기 시작합니다. 즉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기이며 만물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서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자신들도 때를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년 초에 세웠던 다양한 연간 계획을
실천해 가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경칩이 바로 이러한 시기다.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연초 계획을 되돌아보고 수정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춘분이 되겠습니다. 춘분은 네 번째 절기에 해당되며 3월 20일부터 21일 무렵이 되겠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제 서서히 양기가 기운을 더 받는 낮이 점차 길어진 때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전후해서 이제 농촌에서는 다양한 농사 준비에 박차를 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보리를 갈고 이렇게 담도 고치고 다양한 들에 있는 봄나물도 깨서 먹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논밭에 뿌릴 씨앗의 종자를 골라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물꼬를 손질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분 무렵은 완연하게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성큼와서 수서나 매화꽃,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등 다양한 꽃들이 꽃마구니를 터뜨려 꽃잔치를 벌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3월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꽃샘추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골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 꽃샘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옛말에도 출래 벌사춘이라 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춘분에서 배우는 교훈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무엇을 해야 할 텐가를 냉정히 파악해보고 씨를 뿌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오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이 무렵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을 보면 기본기에 해당하는 바른 인성을 함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성은 비옥한 토양에 해당되며 비옥한 토양 위에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많이 나오고 잘 자라 최고의 풍작을 얻으시되 우리도 또한 이 시기에 비옥한 인성, 훌륭한 인성을 기르실 때 향후 가치 있고 훌륭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월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속점처럼 봄용국 같지만 또 한편은 추위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항상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를 견지하고 매사에 애매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이 되겠습니다. 청명은 4월 5일, 6일 무렵이 되겠습니다. 1년 중 물이 가장 맑은 때이며 하늘도 맑고 또한 날씨도 좋은 그야말로 봄철에서 가장 좋은 절기로 늦봄에 해당됩니다. 새잎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청명과 거의 같은 시기, 청명은 한식과 그리고 식목일과
겹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조상의 묘소를 돌보면서 효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명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만물이 생동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자신도 과연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 자연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왕성하여 만물이 싹을 틔우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연초에 준비했던 것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면서 성과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연을 아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한 시기가 돼야 돼요. 이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명 무렵에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생기가 도는 초목들과 꽃들이 널려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짓밟거나 꺾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막 뽑아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왕왕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 자연을 사랑하고 이름 없는 풀과 꽃까지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자세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웃과 어울려 잘 지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발전에도 관심을 두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절기인 고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는 6번째 주기로 범절기 중 마지막으로 4월 20일 무렵입니다. 고구는 벽시를 담그는 때이고 따라서 벽시는 때입니다. 벽시는 농부에게 있어서 참으로 희망이며 목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초상집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혹시라도 부정한 일을 하거나 초상집에 다녀왔을 때는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서 악귀를 몰아낸 다음 집에 돌아가고 또 집에 가서도 벽시를 보지 않는다 할 정도로 벽시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벽시가 잘못되면 1년 농사를 망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벽시 담그는 과정은 1년의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성을 다해서는 농부가 4월 달에 고구 무렵에 벽시 다루듯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했을 때 성과가 있고 간절히 원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했을 때 마지막으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에 맞춰 씨를 뿌려야 제때 열매 맺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구 무렵에 많은 작물들을 심거나 씨를 뿌립니다. 상치, 감자, 부추, 오이, 열무, 시금치, 비트, 강낭콩, 대파 등등등 대부분의 작물들을 이때 뿌립니다. 따라서 미리서 퇴비도 넣고 두릅도 만든 다음에 모종이나 씨를 뿌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맞춰서 할 때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이해하고. 둘째, 농사는 참으로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며 뿌린 만큼 거둔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작물을 적게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작기를 놓쳤을 때는 적기 놓쳤더라도 그 씨를 뿌리지 않아서는 또 곤란합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지 않았던 동안 늦게라도 씌우면 분명히 성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씨를 적게 뿌리되 늦더라도 뿌려야 한다. 시행착오 과정을 줄여 더욱더 관리를 잘한다면 성과를 늦었더라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봄철의 절기, 이 6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